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 별에는 라디오에서는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신화 속 별자리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어딘가 우리 삶의 모습과 닮아 있어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송을 듣는 동안 고민이나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밤하늘에 수놓인 별자리 속으로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별자리 이야기를 나눌 아나운서 배유나입니다. 무더운 늦여름과 함께 라디오를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2025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무슨 일이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다니 여러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겨울바다를 보며 멍을 때리는 방법이 생각나는데요. 깊고 고요한 겨울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도 평안해지니 여러분에게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도 감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성격이 변덕스러운 신이자 바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다라는 키워드에서 이미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면 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포세이돈과 얽힌 이야기에서 코가 시린 따뜻함이 느껴질지도 모르니 오늘 방송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포세이돈에 얽힌 별자리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 하데스와 함께 3대 신 중 하나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데요. 포세이돈 하면 트레이드마크인 삼지창을 들고 바다에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상상처럼 용맹한 모습으로 바다의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열렬히 사랑했던 신으로 얽혀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별자리는 바로 바다 괴물로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철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사각형의 페가수스 자리와 만나 있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에서 A자 형태로 뻗어나온 형태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자리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안드로메다 자리가 사람의 형태처럼 보이는 이유는 처녀자리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별자리 중 2개뿐인 숙녀 별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카시오페아와 세페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에티오피아의 공주인데요. 마음씨 착한 안드로메다와 달리 엄마 카시오페이아는 허영심과 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내가 바다의 요정보다 훨씬 예쁘잖아. 이를 듣게 된 바다 요정들은 잔뜩 화가 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혼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민에 빠진 포세이돈은 괴물고래를 보내 에티오피아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크고 무서운 고래의 습격이라니 상상만 해도 위협적이지 않나요?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아름다운 딸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는데요. 안드로메다는 고래에게 희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괴물고래가 안드로메다 공주를 해치려는 그 순간, 페르세우스가 등장해 공주를 멋지게 구해냈습니다. 갑자기 페르세우스의 등장이라니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폴리덱테스 왕과의 사이가 틀어져 메두사를 없애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메두사를 무찌르고 머리를 잘라 돌아가던 길에 위기에 처한 안드로메다 공주를 발견한 것이죠. 메두사를 본 고래는 돌이 되어버렸고 안드로메다 공주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로 사랑에 빠졌던 걸까요? 결국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는 부부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후 고래의 공로를 높이사 포세이돈이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포세이돈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애먼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당시 포세이돈이 어떤 감정이었을지는 다음 별자리 이야기에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별자리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드로메다가 큰 해를 입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평소 비극적인 결말의 신화와 다른 해피엔딩이 새롭게 느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와 연결돼 있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페가수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페가수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입니다. 페가수스 자리 또한 가을철 밤하늘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커다란 크기로 가을의 대사각형이라고 불리며 하늘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위해 괴물고래라 싸우며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보였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메두사의 머리에서 나온 피로 만들어진 천마가 바로 페가수스입니다. 사실 메두사는 괴물로 변하기 전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메두사의 아름다움에 포세이돈이 푹 빠져 쫓아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포세이돈을 남몰래 좋아하던 전쟁의 신 아테나는 둘의 사이를 질투했었는데요. 포세이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메두사에게 화가 나 결국 아테나는 메두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두사를 사랑했던 포세이돈은 괴물로 변한 메두사의 피를 보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메두사의 피와 바다의 물거품으로 하늘을 나는 천마를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만들어진 페가수스는 아름다운 메두사의 피로 만들어져서인지 하얀 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 페가수스는 놀랍게도 아테나를 통해 지상의 벨레로폰이라는 청년에게 넘겨졌습니다. 페가수스와 함께 여러 모험에 성공한 벨레로폰은 공주와 결혼하고 꿈에 그리던 왕의 후계자가 되기까지도 했는데요. 연이은 승리는 자맘심으로 똘똘 뭉친 벨레로폰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인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의 세계로 날아오르겠다는 기상천외한 결심을 하는데요.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는 신을 무시하는 벨레로폰의 태도에 불쾌한 마음을 느껴 페가수스를 놀라게 만들기로 합니다. 결국 벨레로폰은 땅으로 떨어지고 놀란 페가수스가 은하수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별자리로 새겨진 것입니다. 포세이돈과 메두사의 사랑 이야기부터 벨레로폰의 자만에 관한 이야기까지 마지막 별자리 이야기 알차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메두사를 보고 무서워 겁을 먹었었는데 메두사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를 알고 나니 무섭다기보다는 질투에 희생당한 안타까운 존재로 느껴지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6시 32분. 여러분은 별자리의 흔적을 따라 밤하늘의 세계로 빠지는 별에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별자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별자리 속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포세이돈은 감정적으로 변덕이 심하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별자리 이야기를 보면 포세이돈이 여러 사건, 사람과 얽혀 있어 사교적인 성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들의 특징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죠. MBTI별 성격 분석이 유행하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별자리에 따라서도 성격 유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1월에 해당하는 물병자리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별자리에 따라 여러분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별자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고 옆에 함께 듣는 친구와 궁합을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방송까지는 신들과 비슷한 성격의 별자리별 성격 분석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방송인 만큼 포세이돈과 비슷하지만
다른 성향도 가지고 있는 쌍둥이 자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성격은 한마디로 외향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모임에 나가면 대화를 이끌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쌍둥이 자리 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지는데요. 장점만 보이는 쌍둥이 자리 분들도 때론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무궁무진한 호기심으로 좋아하는 일부터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즐기는 분들답게 연애에서도 새롭게 자극을 주는 데이트를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만약 쌍둥이 자리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색다른 데이트를 준비해 용기를 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랑에 열정적이었던 포세이돈과 달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지적 교감을 선호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도 있으신데요. 자존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상대와 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성격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어디까지나 별자리로 보는 성격 분석일 뿐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재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에는 라디오 마지막 코너에서는 주간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점성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별자리와 천체의 위치를 통해 운명을 점쳐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별자리에 따라 본인의 일주일 운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자리로 내 운명을 알 수 있다니 신비롭지 않나요? 오늘 별자리별 주간 운세 시간에는 방금 소개해드릴 분위기 메이커 쌍둥이 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말은 유연하게 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충돌과 다툼은 최대한 멀리하고 유연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순조로운 한 주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물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한 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주위에 누군가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 조금 경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천생연분의 인연이 만나게 될지 모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쌍둥이 자리 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시점에 도서관과 학원이 행운의 장소라니 평소보다 열공하신다면 시험 공부도 하고 행운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간 별자리 운세는 여기까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운세는 그저 운세일 뿐 순위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새로운 내일을 생각하며 털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방송 별에는 라디오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 별자리 이야기는 연말의 싱숭생숭한 감정과 닮아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안드로메다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고 잘 알려지지 않은 메두사와 포세이돈의 사랑 이야기에서 설렘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별자리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던 별에는 라디오는 오늘 방송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방송이 고민과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별자리 이야기에 푹 빠져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에 위로받기도 했던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신비로운 밤하늘 속에서 작은 위로 하나 건네받으셨다면 좋을 것 같네요. 남은 2025년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최위석, 기술의 이상현, 모니터의 지연우, 진행의 저는 배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